안녕하세요. 양신 나항식 수의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고양이 치과를 보통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과연 도대체 어떻게 치과 치료를 받는지 한번 콘텐츠를 좀 제작을 해봤고요. 관련돼서 오늘 이제 그레이스 고양이병원 치과 원장님이 고태현 원장님을 모시고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고양이를 데리고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된다. 네. 그럼 대략 몇 시간 정도 생각하고 가야 돼요? 프로세스가 검사하고 그 다음에 마취전 검사하고 그렇죠. 네. 수액 맞고 이제 뭐 또 이제 치과 관련된 마취해서 하는 검사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비워놔야 되냐? 저희가 하루에 이제 치과는 딱 예약을 아침 10시하고 10시 반 이렇게 두 타임 잡는데요. 그렇게 잡는 이유가 오셔가지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마취전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수액 처치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수액을 맞고 대기하는 시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치과 치료 마취해서 하는 시간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마취 각성 후에도 수액 처치하고 이제 집에 가기 전까지 그러면 10시나 10시 반에 오셔가지고 5시나 6시에 집에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여유롭게 예. 6시간 6시간 정도는 최소한 생각하셔야 되네요. 됩니다. 저희가 오늘은 아마 진짜 실제로 어떻게 병원에서 동물병원에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보호자님들은 보이는 부분은 보통 진료실 안에서 상담 그렇죠. 전후만 알게 되시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는지 어떠한 것들이 보통 뭐 검사를 진행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아기가 안또순인가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또순이가 지금 8살인데 네. 아기 혹시 전에 건강검진하고 치아 관리 아니면 스케일링 이런 거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는 처음이다. 네. 그럼 평상시 아기 치아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치아 관리는? 관리를 네. 딱히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중요한 게 치과 치료를 하고 다행히 뭐 치아 상태가 양호해서 앞으로 이제 치아 관리를 잘 하면은 좋은데 그거의 시작은 아시는 것처럼 치솔질이죠, 양치질. 그래서 이따가 갈 때 양치질 교육 한번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좀 볼게요. 몇 킬로인가요, 이게? 신체 검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오, 이게 뭐야, 얼굴이. 입 주변 체크하고요. 입 좀 한번 볼까요, 여기? 네. 이 정도라도 해서라도. 아이고 잘하네 이게. 자, 아기는 마취전 검사를 먼저 진행하고요. 마취전 검사는 우리 혈액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흉부 엑스레이 검사,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여기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눈빛이 순해졌네요. 또 순이. 내가 산소부터 주고 갈게요. 오토 70 걸어주시고요. 뒤로. 자, 이렇게. 좋습니다. 확인하고. 네, 여기 마취 들어갈게요. 기록해 주세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구강 체크는 끝났고요. 그럼 저는 이제 우리 덴탈시티 찍은 거를 확인을 영상을 좀 봐야겠죠. 덴탈시티 치아 상태가 잇몸 염증 말고는 굉장히 양호한 걸로 확인이 됐었는데 영상 확인해 보니까 역시 양호하네요. CT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혹시 치아 뿌리 끝 쪽에 치첨 농양이라든가 치성 병변이라든가 이런 뿌리 쪽에서 확인이 되는 그런 질병들이 있는지를 CT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 치아 같은 경우에 지금 뿌리가 이렇게 온전한 뿌리가 관찰이 돼야 되는데 뿌리 끝부분이 녹아서 지금 흡수성 병변이 진행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 보통은 쌍으로 같이 오기 때문에 반대쪽도 확인을 해보는데 반대쪽은 크게 지금 진행이 의심이 되진 않습니다. 네, 이제 스케일링부터 해서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동물 치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신 마취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전신 마취를 해서 기관 삭관을 해줘야 기도로 우리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염된 것들이 들어가는 일이 없는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흡 마취를 하지 않고서는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오염성 뭐 폐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스케일링을 지금 마쳤습니다. 스케일링은 말 그대로 잇몸 안쪽에 있는 플라그와 그 다음 치석을 제거하는 이제 치료 과정이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는 잇몸 염증 때문에 잇몸이 지금 군데군데 다 빨갛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잇몸이 이렇게 염증 있는 부분이 증식을 해가지고 이 안쪽까지 공간이 이렇게 잇몸에 웃자라 있습니다. 우리가 양치질을 꼼꼼히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좀 양치를 좀 바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잇몸 치료, 스케일링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잇몸 치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잇몸 치료를 해서 이 지금 웃자라 있는 잇몸들을 좀 제거를 해줘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잇몸에 웃자라 있는 부분을 다 소락을 합니다. 소락이란 말은 잇몸을 태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염증이 있는 잇몸을 다 태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잇몸이 다시 잘 자리 잡게끔 도와주는 과정, 이게 잇몸 치료입니다. 치아 사이의 공간, 우리가 플라그가 많이 끼는 공간을 이 열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보통 우리가 치석이 많이 쌓이는 부분으로 밑턱에 있는 어금니 부분, 이렇게 열구라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움푹 들어간 부분은 사실 우리 집에서 사료 먹고 그 다음에 생활하는 친구들한테는 뭐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실란트를 이용해서 메워주면은 아무래도 평평해지면서 치석이 덜 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치아 관리를 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 이 부위를 실란트가 잘 붙을 수 있게끔 에칭을 합니다. 에칭이라고 하는 것은 치아 표면에 갖다가 산 부식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발라서 20초 동안 치아 표면을 실란트가 잘 스며들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20초가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처리한 에칭을 에이천트를 갖다가 저희가 물로 깨끗이 씻어내게 됩니다. 혹시 잇몸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묻게 되면은 아무래도 손상을 입을 수 있어서 깨끗하게 처리를 해주고요. 실란트와 레진의 차이점은, 실란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아에 잘 붙게끔 하는 본드 과정이, 처리 과정이 없이 에칭 후에 잘 건조를 시킨 다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강도가 레진에 비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홈을 메우는 정도로만 실란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란트를 갖다가 도포를 합니다. 이 홈 부분에다가 잘 도포를 하는데, 이 부분이 또 너무 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혹시 또 그 사이로 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을 아주 평평하게 메꿀 수 있게끔 그렇게 발라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광중압기를 이용해서 이 실란트를 치아에 잘 부착을 시켜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치아 홈 부분에 실란트가 잘 묻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약간 치아 색깔하고 살짝 더 밝은 부분이 우리가 홈을 메운 부분입니다. 자,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예방치과라는 데 있어서 스케일링을 하고 잇몸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어금니 홈까지 메우고 난 다음에는 치아 표면을, 고양이 치아는 이렇게 씹는 치아가 아니라 찢는 치아이기 때문에 치아 표면을 자세히 보면 사실 이렇게 스크래치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링만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표면이, 치아 표면이 매끄럽지 못해서 치석이 잘 끼는, 다시 쉽게 끼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치아 표면에 미세한 홈들을 매끄럽게 연마해주는 폴리싱 과정이 있는데, 저는 좀 2단계로 합니다, 폴리싱을. 그래서 보통 이제 고무 러버라고 해서 부드러운 걸 이용해서 치아 표면을 약품을 발라서 미세하게 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조금 더 홈이 많이 진행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아 표면을 매끄럽게 그렇게 좀 갈아내주는 그런 과정을 전 2가지를 같이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확실히 치석이라든가 이후에 치아 표면에 부착되는 부분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노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치주 연고를 이용해 가지고 이 치아 사이 방금 제가 치료했던 부분에다가 도포를 해줍니다. 보통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그럼 양치질은 언제부터 해요 하면은 보통 3일 후부터, 오늘 치료했으니까 3일 후부터 가볍게 양치질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그때 당연히 이렇게 지금 잇몸이 아직은 다 아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피가 출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볍게 하시면은 보통 2, 3일 지나면은 잇몸이 출혈이 먹고 이쁘게 자리 잡게 되겠죠. 자, 또순이 치과 치료 잘 끝났고요. 제가 보는 것처럼 위에 애기 잇몸염증 있는 거, 그 다음에 초기 치주염 단계, 요거는 오늘 잇몸 치료하고 스케일링하고 실눈트까지 해놨으니까 이제 보호자님께서 요거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양치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치 시작은 3일 후부터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칫솔질하는 거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첫 번째 작은 어금니는 흡수성 매몰에 녹는 거라서 이거 발치하고 봉합했는데, 다행히 지금 하나 있잖아요. 애기 8살인데 그런 경우에는 양치 관리라든가 그래도 구강 관리 잘 해주시면은 그래도 진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생길 가능성이 뭐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양치하는 거 동영상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병원 다니시는 우리 보호자님께서 집에서 찍으신 건데, 오늘 관련돼서 치과의 A to Z, 그러니까 치과 치료 A to Z의 현장 상황을 다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끝나고 나서 이제 보호자님들한테 항상 주의사항, 치과 치료 그렇죠. 주의사항이라든가 유의사항 이런 것들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집에 가셔서 아이가 이제 뭐를 먹여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취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마취 각성 후에 어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취가 완전히 회복됐다 하더라도 집에 캣타워가 있거나 이럴 때는 혹시라도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는 그날 당일 저녁 아이가 잘 때까지는 보호자님들께서 사고가 생기지 않게끔 잘 보셔야 되고요. 먹는 거는 가서는 우리가 전신 마취를 했기 때문에 뭐 습식 캔이라든가 아니면 건사료도 사실 가셔서 습식 먹고 그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주셔도 되는데,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제 배가 고프다고 너무 많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양을 적게 해서 차라리 횟수를 늘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날은 하루 이틀 정도는 아이 컨디션에 대해서 보호자님들께서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바로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게끔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언제부터 칫솔질 바로 해도 되냐? 그건 이제 치료 내용에 따라 틀리긴 한데, 우리가 잇몸 치료하고 스케일링 정도는 제가 3일 후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봉합 여러 치아를 발치하고선 봉합을 많이 한 경우에는 그래도 일주일 후부터 그렇게 하시라고 발치하고 나서는 일주일 그렇습니다. 후부터 하면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같이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네. 매일 아침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마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시고 표정이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신 상태로 오시는데, 다 끝나고 집에 가실 때는 저희가 그래도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보호자님도 이제 미소가 좀 띄면서 긴장이 풀린 걸 보면은 상당히 이제 기분도 좋기도 하지만은 너무 마취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너무 딜레이 시키는 거, 묵혔다 오시는 거는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촬영할 수 있다면 또 찍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